오늘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3만 5천 명대. 방역 당국은 이달 말 하루 최대 17만 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방역 대응 전략을 지금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줄이는 정책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방역 체계는 무엇이고 문제는 없는 건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학과 이영민입니다. 네, 교수님. 방역 당국이 이달 말이면 최대 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예.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지나간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보시면 단위 예. 인구 100만 명당 최고 정점일 때 확진자 숫자가 미국, 영국이 대략 한 2,500에서 2,70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호주는 4,000명 정도, 프랑스는 5,000명 이상, 이스라엘은 10,000명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인구 100만 명당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대략 12만 명에서 이스라엘 데이터를 기본으로 추정하면 거의 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워낙 환자 많이 나온 거라 이 데이터를 빼게 되면은 대략 한 12만 명에서 거의 많게는 20만 명 이상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불안한 소식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지난주 오미크론 검출률이 92.1%를 기록했거든요.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미크론의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상륙했던 주요 국가들, 특히 이제 유럽 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정점을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기 오미크론 대응에 많은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연시켰던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1월 초순 정도부터 악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거의 일주일에 25% 정도씩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1월 4주에는 한 80% 되던 게 지난주에 한 92%까지 증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이렇게 좀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최근에 이제 1월 달 중에 이렇게까지 잘 유지가 되던 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는 방역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이요. 지금 26%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4명 중 1명이 확진됐다는 건데요. 그만큼 많이 퍼져 있고 또 숨은 확진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예, 어느 정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예, 거는 예. 이 코로나 검사 양성률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는 이미 검사 체계 변경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거든요. 아, 이제 왜냐하면은 전에는 이제 무조건 원하는 대로 와서 검사를 받았지만 예, 예. 지금은 한 번은 이제 자가 진단이나 신속 항원으로 선별하는 과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집단별 검사별로 양성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분명히 요 20% 정도의 양성률이라는 거는 이미 양성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러한 양성률의 증가를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양성률이 올라가면 신속항원 검사나 자가 진단의 음성 예측도라는 게 이제 급격히 감소하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예, 얘기냐면은 워낙 기존에는 음성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위양성이 한두 명 섞여 있어도 음성 예측도가 높은 것처럼 보였었는데 확진자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음성 판정을 받기 때문에 현재 정도의 양성률이면 그러면 음성 예측도는 아마 80% 미만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항원이나 자가진단 음성이어도 대략 한 만약에 우리가 26% 정도의 양성률이 진짜라고 한다면 검사로 음성 판정받은 사람 5명당 1명은 위음성일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숨은 확진자가 더 많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분명히 어느 정도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 내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그만큼 지역사 안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검사의 특성에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지금 어쨌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인력 부족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역학조사인데 이 역학조사 인력도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간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환자가 직접 조사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게 또 문제는 없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가 새로 이제 바꾼 방법은 기초역학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기입식 조사서라는 걸 만들어서 예. 굉장히 이제 조사 항목을 단순화
한 역학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사하는 거는 주로 이제 확진자의 증상이라든가 뭐 기저질환의 유무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역학조사를 하는 목적이 이제 확진자 주변을 저희가 보고 그중에 밀접 접촉이 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별을 해갖고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함인데 이런 목적에서의 역학조사의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바뀐 역학조사서 양식은 아무래도 환자의 중증도라든가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여부 정도를 미리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중증도 정도만 관리를 하는 목적이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의 어떤 역학조사로서의 어떤 그 역할은 저희가 다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간소화된 역학조사서에 따른 코로나19의 이제 추가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주의를 해서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와 공동 격리자 격리 방식도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고 문제는 없을까요? 예. 일단 변경된 방식이 일단 예. 공동격리자한테 격리를 통보하는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 이전에는 이제 별도 통보가 됐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격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동거 가족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던 걸 합쳐서 한 명에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기존의 이 격리자나 확진자의 경우에는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 앱 등을 써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관리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알아서 KF 마스크 구사를 착용을 하고 고위험군이나 시설에 접촉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장소에는 가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이제 바뀐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인력들을 이러한 그 격리를 관리하던 인력들도 전부 다 방역이나 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격리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완화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완화된 격리에 따른 어떤 코로나19의 지역 사회에서의 전파 위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이게 필수 외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딱 나가서 볼일만 보고 그다음에 마스크 잘 착용하고 볼일만 보고 들어오시면 괜찮은데 예. 중간에 어디 식사를 한다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은 지역사 안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자율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위험성은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결국에는 필수 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숨은 그런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퍼지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의 관리에 대해서도 방역 체계가 바뀌게 되는데 무증상 경증 환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전화 모니터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재택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런 집중관리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60세 이상이나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기존처럼 이렇게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지만 일반관리군, 즉 60세 이하이거나 또는 먹는 치료제를 받지 않는 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하던 거를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만 이제 비대면 진료나 상담센터에 그 상담을 요청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워낙 지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환을 하겠지만 지금 사실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그 고위험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알려져 있는 나이 또는 기저질환 외에도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너무 이제 그 BMI라고 부르는 비만 지수가 좀 높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다 해당이 되고 몇 가지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처음에 선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방역 대책을 대전환했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고칠 것은 또 고쳐 나가고요.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의학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